부인이 남편 몰래 캐피털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남편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할까요? 갚지 않아도 될까요?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거 뭐 어떤 사연인가요? 네, 경북 청도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김모 씨 사연입니다. 네, 네. 지난 2017년 어느 날 이제 김 씨는 자택에 도착한 서류를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자신이 10년 전인 2006년 1월 이제 1,427만 3천 원의 채무 연대 보증을 썼다면서 이제 캐피털 회사에서 해당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이 캐피털 회사가 상환을 요구한 이 채무액에는 연 24% 이자까지 붙었는데요. 네.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 씨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금액이기도 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김 씨가 황당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자기가 연대 보증을 선 기억이 없는데 이제 연대 보증을 섰다면서 채무 상환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뭐 본인은 연대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연대 보증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까 네. 이제 김 씨랑 이혼한 전 부인이었던 정 씨가 캐피탈 회사를 끼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그 회사 차량을 구매하면서 네. 이 차량 구매 대금이 채무로 남게 된 건데요. 네. 이제 이 과정에 전처인 정 씨는 남편 명의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뭐 신분증 이런 것들을 캐피탈 회사에 제출을 하면서 네. 당시 이제 남편 김 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김 씨와 정 씨가 이혼을 하고 이 전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자 채무 시효 만료 직전에 이 캐피털 회사가 연대 보증인으로 돼 있는 김 씨의 해당 채무를 변제하라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아니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 부인은 어떻게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신분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거기에도 이제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요. 네. 전 부인이 대출받을 당시에 이제 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 씨가 이제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어서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뭐 감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남편 대신 경제 활동을 전담을 했던 부인이 네. 이제 남편 명의 인감이나 위임장, 신분증 등을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에 김 씨는 정신병원에 갇힌 건 또 이제 억울한데 이제 네.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는 사람을 이제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냐라고 억울해하면서 네.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이제 도움을 네. 요청하게 됐습니다. 캐피털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인감이나 위임장, 신분증 등 받을 서류 다 받은 건데 그럼 재판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재판에서는 이 연대보증 계약이 이제 유효한지 이게 핵심 네. 쟁점이 됐는데요. 캐피털 회사 측에서는 이제 민법 제 832조를 들어서 네. 이제 일상가사 이 대리권이라는 걸 앞세워서 이제 설사 김 씨가 대출 사실을 몰랐더라도 부부는 이제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서 서로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시 부인인 정 씨가 이제 맺었던 이 연대보증 계약도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공단은 김 씨가 이제 인감과 신분증, 김 씨의 이제 인감과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네. 전부인 정 씨가 과사와는 관계가 없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차량 구입에 자금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맞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재판부는 이제 공단 손을 들어줬고요. 네. 채무와 이자를 김 씨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연대보증 계약이 전 부인이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 사무에 관한 법률 행위라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행한 이 한창원 법무관은 남은 인생을 자신도 모르는 빚으로 이제 고통받을 뻔한 아찔한 경우를 구조해 보람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뭐 대출을 받아서 생활 자금으로 썼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법무관 말대로 정말 아찔한 경우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